Will they or won't they? The guessing game of the 안녕하세요, US North 진행입니다. Korean summit continues.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네요. Remains under pressure as 지난번 Saudi Arabia 말씀드릴 때, 처음으로 말씀드릴 때 하고 또 상황이 너무나 호전돼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계속 올랐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2100선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브레이크드루 뭔가 돌파가 나올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이 1단계 협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 시장이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요새. 예, 그 화면 한번 봐주시면 예, 그 이번 주 들어서 뭐 사실상 이 10일 이후에부터 해서 쭉 이제 상승을 하고 특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잘 타결됐다는 12일 날 이후에 1.5%, 1.5%에서 거의 3%가 올랐고 오늘도 사실 1.2%, 2.3%죠 거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200선을 바로 며칠 만에 한 3, 4일 만에 달성을 지금 이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단연코 반도체의 승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주요 시가를 한번 볼까요? 반도체가 뭐 아주 크게 올랐고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엄청 올랐죠. 오늘 삼성전자 3.7% 해서 56,700원.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45,000원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진짜 몇 달 만에 지금 거의 56,000원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뭐 4.7% 오늘 뭐 거의 5% 올랐네요. 이 정도면 요새 상황에 봐서는 거의 상한가인데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가 좋아진다라는 얘기 같아요. 매크로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이제 그 경제 상황을 좀 선반영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의 가격도 오르는 것이 가장 주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그 글로벌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주도주들, 큰 이제 매크로주들이 그 시장을 이제 그 주도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있겠죠.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지금 그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경기주들은 소위 시클리컬 스톡들은 뭐 대부분 다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들 뭐 방산이라든가 뭐 제약 또는 그 교육 그리고 어쨌든 경기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 방어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 주식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 뭐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좀 겪게 되지 않나 싶고요. 남들 다 오르는데 왜 우리만 안 올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주식만 안 올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도주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를 따라서 다른 주식들이 오르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조금 그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은 과연 이게 타이밍이 이제 바이 타이밍이냐.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낮은 곳에 사서 높은 곳에 팔려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2,300이 넘어가고 막 그럴 때 샀다가 2,000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중소형주 주식들이 40, 50%씩 빠졌던 얼마 전의 일이죠. 예,
글쎄 한 6개월 전이었나요? 한 4, 5개월 전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핵심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협상이란 거는 뭐 지금 지난 한 1, 2년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죠. 뭔가 진전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갑자기 뭐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또 갑자기 뉴스를 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그 시장을 괴롭혀 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주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다행히 연준에서 그거를 많이 이제 그 방어를 하고 그 견제를 하고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리를 계속 낮추는 쪽으로 나가면서 트럼프와 좀 어떻게 보면 스텝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은 내년도 그 이제 트럼프의 재선이겠죠. 그러니까 재선을 앞두고 사실상 트럼프가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기에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핵심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40%는 조금 적은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좋고 그랬다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마 지지율이 한 80%까지 올라갔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미국의 경기는 좋고 또 근본적으로 이제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그런 상당히 미국 사람으로서는 자신에 넘치는 프라우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탄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탄핵. 물론 이제 상원 의원회에서 통과는 안 될 겁니다만 하원에서는 당연히 통과가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정도로 상당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나마 40%를 유지하는 건 딱 하나잖아는 얘기죠. 경기죠, 경기. 미국 시장의 경기. 과연 이것이 재선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중국과 페이즈 1 단계로 들어갔고 이제 소위 말하는 페이즈 3까지. 그러니까 페이즈 3에는 진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큰 걸 얻어내야 되는 특히 이제 그 직접 재산권 같은 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과연 중국이 그것까지 따라줄 것이냐. 그렇다면 이제 2단계, 3단계에 대한 뉴스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 그것들이 또 시장을 흔들어 대겠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 플레이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그렇게 많이 민감한 주식들이 그 사이클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손실을 볼 이유가 많고요. 그래서 또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하루하루의 어떤 등락이나 이런 것보다는 큰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제 반도체가 이끌고 가는 상황이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반도체 슈퍼 사이클 2007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수익률이 옛날에 어떤 우리가 경험했던 2017년에 어떤 그런 어마무시했던 그런 영업이익률 창조는 좀 아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반도체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파이낸셜 부분 한번 보면, 제가 이제 많이 어쨌든 그 네이버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6년에 영업이익률 14.49%, 22%, 그리고 18년에 24%, 그리고 올해는 한 11%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17년에 피크를 치고 18년에 내려왔죠. 왜냐하면 어쨌든 주가는 이제 앞으로 선방향을 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11%대 영업이익률을 올해는 기록할 것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다시 우리가 16년에 봤던 15%대로 올라올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슈퍼사이클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22%, 24%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전략에서 그 애널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먼저 좀 찾아볼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찾아보시면 삼성전자를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하고, 그럼 키움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아니네요. 이분은 박유학 씨, 반도체 디스플레이. 김지선 연구원?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니고, 4Q 반도체와 AM 호조 디스플레이 부진 예상. 이런 타이틀이고, 4Q에는 영업이익 좀 오다. 그래서 LCD 쭉 나오지만, 반도체 부분을 보면 영업이익 3조 해서, 출하량이 기대치를 소폭 사행하고 가격은 당초 예상에서 부합한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사실 내년도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세미컨덕터는 여기에 잘 연관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2018년 가장 이익률이 좋았던 원가율이 54%, 그리고 19년에는 64%까지 올라갔다가 사실 내년에 62%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원가율이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옛날에 어떤 글로리어스 데이, 휘황찬란했던 그런 율은 아니다. 그러니까 18년에 24%를 기록했던 그 세미컨덕터의 영업이익률이 전체 사업이익률은 사실 16% 정도를 기록하고, 특히 이 세미컨덕터 부분을 보면 마진이 52%대까지 올라갔던 마진이 30% 정도까지는 계산되지만 거의 20%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글쎄요. 그런 어떤 과거의 세미컨덕터의 아주 붐이 일었던 그런 정도의 실적은 사실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좀 지나치게 기대치 높은 그런 투자는 좀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출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팔고 있다. 다만 가격의 문제다. 가격의 문제고, US 달러가 0.3달러, 1기가바이트당 0.3달러였던 것이 지금 0.1달러로 거의 30% 정도가 하락한 가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얼마나 더 가격이 오를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DB 거를 보겠습니다. DB. 여기 타이틀 재밌네요. 그저 멍하니 전자만 바라봐. 네.
2020년에 IT 트렌드를 뽑자면 5G와 폴더블 스마트폰이고 삼성전자 뭐 오케이 뭐 그렇고요. 5G 채택에 따른 메모리 탑재량 증가, 폴더블 패널에 따른 디스플레이 면적 증가.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쪽만 보자, 반도체 쪽만 보면 5G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017년에 슈퍼 사이클이 왔던 거는 그 주식들, 아마존, 페이스북 또는 뭐 어쨌든 그 팡 주식들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데 필요한 또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들을 아주 크게 많이 늘려가면서 갑작스럽게 반도체에서 수요가 늘었고요. 이번에는 5G다. 5G가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5G를 시작했지만 아직 그 5G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은 아니니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그 수요들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생산을 컨트롤해낸 상황이라서 지난번처럼 오버서플라이로 인해서 가격이 갑자기 등하되는 그런 일은 사실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하되 슈퍼사이클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상당히 좋게 전자는 계속 좋아질 거고 전자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를 인조해라 뭐 이런 톤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하나금융투자도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1월 1일 날 발표한 거라서 요거는 최근 건 아니라서 최근 것만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어떻고 상황은 어떤가? SK 하이닉스, 사실 이제 FM 가이드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FM 가이드를 통해서는 더 많은 리포트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제 유료죠. 네. 유료라는 게 이제 아픔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두 가지 리포트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가 컸었는데 나쁘지는 않고 멀지 않았다. 두 가지인데 먼저 케이프 투자증권 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케이프는 지금 97,000원.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어쨌든 목표 주가가 9만 원이고요.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54,000원, 6만 거의 두 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영업이익률에 대한 가이드는 내년도의 가이드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 뭐 20% 정도의 마이진을 보고 있고, 후년에는 30%까지 간다. 네. 물론 이제 뭐 17년, 18년에 그런 45%, 50%의 그런 엄청난 성과에 영업이익률을 제조회사가 뭐 40%, 50% 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은 영업이익률이다 그러면은 10%, 그죠? 두 자리.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5, 6%.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하이닉스의 지금 영업이익률은 이렇다. 45.6%, 51%,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10%대로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떨어졌다가, 가격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도엔 가격이 올해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준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거고요. 31%니까 그거는 이제 올해에 비해서는 3배까지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주가는 괜찮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저현상, 그러니까 올해가 워낙 1분기 안 좋고 2분기 안 좋고 뭐 이런 기저현상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몇 프로, 예를 들면 영업이익 2배 성장 뭐 이렇게 타이틀이 뽑힐 테니까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제 투자가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좀 확 좀 이렇게 어필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냥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지만 개인분들은 그런 어떤 좀 섹시한 타이틀 이런 것들이 더 좀 먹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분기별 실적에서 우리가 어떤 타이틀이 뽑힐 수 있느냐
2배 성장 또 영업이익 뭐 마진이 뭐 엄청나게 개선 뭐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염두에 둔다면 분기별로 계속해서 주가는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물론 이제 드램 가격만 좀 받쳐준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드램 가격의 수요가 올라갈 것인데 업사이드가 있을 것인데 서버 그다음에 3분기 중화권 서버가 3분기 중화권 중심의 강한 수요를 보인 모바일은 기저가 높아 증가율은 제한적이다. 이제 모바일 쪽은 증가는 좀 제한적이다. 서버는 하이퍼스케일과 트래디셔널 데이터 센터 모두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블렌디드 ASP는 낮은 편이다. 이거는 제가 좀 이해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게까지 테크니컬한 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다만 이렇게 재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수기 1Q 20까지 이익이 정체성인 것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은데 2분기에는 드램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드램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램 가격이 얼마나 몇 퍼센트가 증가하냐에 따라서 주가도 거의 그것을 반영한다. 마켓캡을 그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네. 그냥 꺼버렸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증권에서 투자 전략에서 종목에서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더 검색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네. 아까 하나증권 거를 저희가 봤었나요? 하나증권. 네, 하나증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는 컸는데 나쁘진 않다. 전망시 최대 감편 드램의 빅크로스다. 종전 전망 대비 소폭 높은 7% QE가 추정된다. 어쨌든 지금 3분기 대비 4분기의 드램 그 매출의 성장이 7% 정도 되는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이제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네, 4분기는 뭐 어쨌든 플러스 영향, 뭐 일회성 이런 것들이 있다. 큰 그림을 좀 보면 어쨌든 큰 그림을 일단 보면 이준우 연구원께서 보고 있는 영업이익률의 추세는 3분기에서 전사가 지금 7%였는데 4분기는 좀 떨어질 걸로 보네요. 4분기는 떨어질 걸로 보고 그럼 4분기에 6%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느냐? 아까 보니 환입 일회성 요인의 플러스 영향이 가변적이다. 뭔가 좀 일회성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드램 쪽에서는 3분기에 41%, 그다음에 4분기엔 44%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55%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고 하반기에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분기가 아니라 분기별로 보면 3분기에는 23%에서 21% 떨어졌다가 21%에서 44% 올라간다. 그러니까 17년, 18년에 55%, 62%였고 19년에는 29%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9%를 예상했었죠. 그 다른 연구가 키움의 연구에서. 그래서 좀 괴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컨센서스가 과연 얼마인지를 봐야 되고요. 두 분의 리포트만 봤을 때는 이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20년도에 영업이익률이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키움연구원하고는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렇게 뭐 숫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상황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슈퍼 사이클까지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주가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이제 큰 주식들이 그 시장을 끌고 올라갔고, 그렇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숫자를 한번 체크해 보자. 그래서 이제 과연 내년도에는 20%대, 30%대까지 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일 것 같고, 가격이 그만큼 지금 아까 보니까 0.3달러에서 램당 0.1까지 떨어졌던 것이 0.2 뭐 이렇게 해서 거의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수요가 그렇게 따라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공급은 사실상 지금 더 이상 뭐 서플라이로 중국 업체라든가 다른 업체들이 늘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밑바닥을 좀 다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크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체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시장 지표를 보고 우리가 달러를 먼저 그 원달러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상황은 바로 우리나라 경제, 또 특히 이제 중국에 조금 이렇게 많이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다시피 1166,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저희가 1190이 넘어가면서 2000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떨어졌죠. 그것도 큰 폭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1200선을 못 넘고 1166원까지 환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화가 강세고 많은 부분 원화를 소유하려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위안도 한번 보면, 위안은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안은 지난번에 7달러 조금 넘었었던 것 같은데 다시 강세로 조금은 돌아섰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의 경제는 상당히 외환 시장 입장에서는 뭐 좋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서도 특히 이제 코리아 마켓을 추천하는 모건 스탠리들이란가 이런 그 외국계 증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매크로 부분은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란 게 좋은 사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확 돌아서다가 또 나쁜 사인이 조금만 터지면 또 이렇게 확 돌아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주식시장은 참 어려운 부분이죠. WTI 유가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가 꺾였다면 기본적인 물동량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업에서의 어떤 경제 상황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뭐 WTI에 대한 이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공급은 사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크게 뭐 공급을 늘렸다라는 뉴스가 나오진 않고 있으니까 사실상 매크로적으로 디맨드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기름값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건 가격들이 오르고 소비재들이 가격이 오르면 이제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업들에서 어쨌든 약간 소비재 쪽으로 이제 그 좋은 훈풍이 이제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다시 사이클이 꺾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까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던 경제 상황이 이제 인플레이션 쪽으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뭐 매크로 부분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사업을 잘은 모르지만 리포트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가장 베이직하니까요. 그거는 그 가장 그 베이직한 재무제표와 뭐 가격, ASP 같은 거를 체크해 본 거니까 뭐 틀렸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혹시 이제 의견들을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더 확인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ll they or won't they? The guessing game on the U.S. North Korean summit continues. Oil remains under pressure as Saudi Arabia and Russia flag